지방센터입니다. 코스피가 기관의 매도세 상승폭이 좀 주춤되면서 현재는 하락 반전했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995로 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2000포인트를 한 5포인트 정도 앞겨두고 2000포인트를 돌파하는가 싶었는데요. 장중에 하락 반전한 후 현재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한 1포인트 정도 빠진 그래도 1994는 지켜주고 있는 1992선입니다. 자세한 수급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의 14거래일 연속 순매수는 유효합니다. 어제장에서 연내 최고 매수세를 보였던 8,800억 원. 현재는 오늘장에서 2,400억 원 정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기관이 5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한 1,500억 원대, 개인도 함께 860억 원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주종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0.07% 약보합권에 140만 원 선이 5천 원 모자란 139만 5천 원이고요. 현대차와 기아차, 특히 현대차는 오늘장에서 1.4% 빠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지만 기관의 매도세에 현대차는 24만 6,500원입니다. 오늘장에서 철강업종의 흐름이 견조한데요. 포스코가 1.1% 연일 상승하면서 어느덧 주가는 34만 2,500원입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LG화학이 0.3%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생명도 마찬가지로 0.4%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3만 원대가 조금 못 미친 28,950원이고요. 조선주는 현재 0.4%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526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보시겠습니다. 오히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횡보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현재는 3포인트 정도 상승한 526선입니다. 자세한 수급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어제 이어졌었죠. 오늘장에서는 오전 한때 외국인의 매수가 보여졌지만 오늘 다시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한 8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4일째 매도, 오늘장에서 한 150억 원 정도 개인만 사는 시장 펼쳐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장주 셀트리온이 0.1% 강보합권 51,900원입니다. 대부분의 눈에 띄는 종목들은 없는데요. CJ울쇼핑이 한 2% 정도 상승한 33만 6,400원, CJENM은 0.1% 4만 원 선에 좀 못 미친 38,350원입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포스코 ICT가 0.2% 상승하면서 주가가 다시 9,500원대 중반대로 올라왔고요. CJ는 3.5% 상승한 53,000원입니다. 파트론 0.3% 빠지고 있고요. 다음은 2% 상승하면서 9만원대 바짝 다가섰습니다. 이번엔 외환시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나흘 만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3원 40전 정도 상승한 1,087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약보합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오바마 대통령 발언 후에 상승을 했습니다. 시리아 사태에 무대응하는 것은 화학무기 사용을 용인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중재안이 과연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말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연 저점인 1,081원도 터치했던 원달러 환율은 1,084원, 6개월 내 최저치도 보였는데요. 현재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1,087원 50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환시장까지 챙겨봤고요. 오늘장 시장 점검은 KTB 투자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압구정 지점에 김근호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00선 기대했던 코스피는 현재 하락 반전하면서 1994는 지켜주고 있는데 먼저 시장 체크부터 해주시죠. 네, 일단 코스피 전체적으로 좀 쉬어갈 때는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조정은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역시나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는 것이 국내의 코스피 시장을 그렇게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미국 증시는 역시 이슈가 됐던 시리아에 대한 경계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고요. 또 중국 쪽이 계속적으로 좀 경제 지표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S&P 지수도 물론이고요. 국내 시장 역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인지 몰라도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과연 2,000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일 텐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2,000포인트를 터치할 수 있겠지만 2,000포인트가 지지선으로 되고 그
그 이상의 어떤 지수대를 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너무 이른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준이 굉장히 좀 매물대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침착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수급의 논리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뭐 파생으로 건드리든 현물로 건드리든 일단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으로 철저하게 변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뭐 한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외국인의 수급 포지션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 부분만 체크하셔도 시장 대응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밴드 상단에 어느 정도 좀 접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외국인이 더 들어와 줄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외국인보다 한 발 더 앞장서서 상승에 대한 맹신을 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오른 상태에서 너무 고무되시지 마시고 조금은 침착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조정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해야 된다. 외국인의 수급에 의하면 뭐 큰 폭의 조정은 없겠지만 분명히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은 나올 수 있는 어떤 수준까지는 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사주면야 시장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겠지만 지금 수준에서 완전히 상방에 대한 포지션을 전체적으로 오픈하겠다 이 부분보다는 지수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덜 먹더라도 완전히 상승을 확인한 후에 재차 좀 들어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상승 부분을 오픈하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엔 특징주 살펴보시겠습니다. 중국발 훈풍으로 기계와 철강주가 강세 보여주고 있고 포스코도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특징주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저는 계속적으로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드렸습니다. 네. 최근에 또 이 기계 업종에 대한 상승 탄력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역시나 중국발의 어떤 훈풍이고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전방업체로서 먼저 주가 퍼포먼스를 내준 이후에 이 기계 부품업체들이 따라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주질하신다면 대형주들이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좀 노리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이 주도업종 중에서 연관되어 있는 어떤 이 중소형주를 골라야 된다. 그러니까 기계업종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계 부품업체들로 눈을 돌리신다면 충분히 기회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기존의 주도업종인 이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이 네 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흐름은 지속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쉽게 꺾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조선, 철강, 화학 업종 굉장히 좀 더 갈 수 있는 여지는 마련됐다. 근데 전체적으로 수급에 대한 그리고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면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조선 기자재 업체나 엔진 업체들 그리고 철강 업체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현대제체 이외에도 중소형 철강 업체들 많습니다. 그리고 화학 업체들은 사실 조선 철강 업체들보다는 아직 그래도 덜 올라왔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선 철강 업체들과는 좀 다른 시각으로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일단 이 4개 업종 좀 주도 업종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뭐 지금도 주도 업종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대형 주도업종 관련된 중소형주들, 말씀드렸던 조선 기자재 업체들, 그리고 최근에는 또 풍력업체들, 그리고 철강업체 중에서도 중소형 업체들, 그리고 이 조선 또 부품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순환매가 계속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코스닥으로 매기가 형성이 된다고 해도 오히려 이런 업체들에서 퍼포먼스가 더 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주도업종과 관련된 중소형주들을 조금 찾아보자라는 말씀도 덧붙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옵션 만기를 앞두고 김근호 과장님, 오늘 어떤 오후장 전략에 유효할까요?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까요? 네, 일단 2,000포인트에 대한 도전은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역시나 이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하시면 안 된다. 만기일에 과연 외국인들의 수급 포지션이 어떻게 변할지도 체크해봐야 되고요. 만기일에 이상이 없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만기일 이후에도 변동성은 분명히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일단 밴드 상단을 뚫을지가 관건인데 거기에 가장 중심은 역시나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좀 받쳐줄 것이냐, 기관의 수급이 안 좋은 현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의 수급뿐인데, 외국인의 수급이 만약에 어떤 변곡점을 중심으로 갑작스럽게 나빠지는 경우에는 시장의 충격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대형주의 상승폭이 두드러진 만큼 중소형주가 좀 소외가 됐습니다. 근데 한 이틀 동안 중소형주들 쪽으로 매기가 조금씩 형성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로 눈을 좀 돌려도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이제는. 그러나 그 역시는 대형주가 좀 쉬어간다는 흐름이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대형주가 어느 정도 상단에 왔기 때문에 뭐 조정에 대비하는 것도 현명한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먹겠다라는 생각에 조금 위험한 포지션을 가져가신다면 오히려 좀 크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수익을 실현을 하시고요. 완전히 상승으로 돈 후에 사셔도 분명히 늦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이 기계 부품과 조선 기자재 업체 굉장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역시나 주도 업종의 상승세가 무섭기 때문에 이와 연관된 중소형 업체들도 눈에 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중소형주에 관심을 갖자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조금 더 집중하자는 말로도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중소형주를 조금씩 담아가는 게 훨씬 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TB 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동시만기 하루 앞두고 시장은 쉬어갑니다. 2천선까지 불과 4% 정도 두고 지수는 뒷걸음질을 쳤는데요. 단기 급등다는 피로감에 5일 만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꾸준히 사주고 있죠. 오늘까지 14거래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는 강하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 조정을 이용해서 대형주 매수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주십시오. 013-3366-0110번, 02-3153-2619번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자, 선물적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선물왕 주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물 쪽에서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매수와 매도 좀 번갈아 가고 있는데 오후장 황금 라인과 구체적인 대응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전일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제 자신들의 플레이로 좀 합리화시키면서 시장을 좀 우상향을 만들어 난 뒤에 쉬어가는 템포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옆으로 횡보하는 패턴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제도 좀 급히 진행이 된 것들이 좀 파악이 됐었고, 그에 따라서 숨고르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갈팡질팡하면서 비추세, 횡보가 계속 눈치를 보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만기를 바로 목전에 코앞에 두고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인데요. 내용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 만기 결제 지수도 현재는 많이 안정적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등락을 반복하는 부분도 상당히 장중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만 나타날 것이, 그것이 상당히 추세를 바꿔만 거론 사항들은 없는 것으로 지금 보인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좀 놓고 보면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부분에서의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고 있는 상태에 미결제 자체를 일단 롤오버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어제 그렇게 지금 파악이 일단 되고 있겠고요. 그 속에서 개인들만이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지만 매수세가 좀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측면, 기관계 쪽에서 금융투자 투신 쪽이 기존의 누적 포지션 자체적으로도 매도 우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역시도 매도로 계속 잡고 있다. 그렇다면 기관은 한 군데가 같이 금융투자 창구와 그리고 투신 창구와 함께 손을 들어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남을 것 같은데요.
들어준다라면 기관 플레이가 일부가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외국인 역시 현재의 모습 속에서 그런 패턴들 때문에 좀 관망세로 일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옵션 시장 쪽을 보면요. 개인들 2거래일 연속해서 콜옵션 쪽, 자, 울트라 대박이 있는 것으로 지금 상당히 여론들이 노출되고 있나 봅니다. 전 그 징후 전혀 없다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기준에서 콜옵션을 지금 공격적으로 현재 프리미엄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잡아끌 생각은 아직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풋옵션 쪽에서는 보면 콜옵션 대비해서 조금은 한산한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풋옵션이 가격 매력은 노출시켜 주었지만 전반적으로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풋옵션도 현재는 조금 관망세가 일관되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요,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건 프로그램에서 좌지우지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역시 오늘도 영락 없이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동반해서 쌍끌이 쪽으로 매수세가 우위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베이시스 놀이를 계속하기 위해서 어제 롤오버를 잘 안정적으로 베이스를 해서 강화 급등세를 시키고 막판부에서 지수 급등까지 현물 쪽까지 같이 동반해서 키높이를 맞춰주었기 때문에요. 현재 외국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패턴대로 정확하게 고점 부분부터 시작해서 중요의 상승 부분에 각 3대 지수의 위치까지 현재 제대로 안정화시켜 두었다. 그 높이를 다 맞춰주었다라고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겠고요. 높이를 맞춰주었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이제는 개인들보다는 기관 플레이를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오후장에 스타트 가능성을 지금 열어두고는 있긴 한데요. 현재 관점 쪽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과연 여기서 위로 조금 더 들어 올릴 것인가, 아니면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배팅을 강화시킬 것인가, 이 부분을 잘 관전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일장 대응 전략으로 일단 넘어가 보겠는데요. 관전 포인트의 집중력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 강도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좀 더 의아할 정도로 강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겁니다. 이 얘긴즉슨 우리가 놓고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는 자신들의 손바닥 속에서 우리나라 자체적인 포지션들을 거의 다 구축을 시켰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관망을 계속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는 관점으로 놓고 본다라면 외국인들의 공격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외국인들의 매도 전환 시 고점 매도 전략 쪽으로 오후장까지 대비하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지금 노출 강도 쪽으로 좀 놓고 보면요. 쉬어가는 템포 쪽에서 지금 놓고 봤을 때 금일 황금 라인 쪽으로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뚱땡이들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뚱땡이들이, 이쁜 뚱땡이들이 여러 군데서 지금 도출이 되긴 됐었지만 떨어지는 폭에서의 못난이 뚱땡이들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횡보하는 거고요. 전략 다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노출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이 포지션을 갖고 종가를 만들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일 플레이를 좀 할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본다라면 이제 황금 라인의 가장 중요한, 아무래도 지금 살짝 올라타 있긴 하지만 261.50으로 설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61.50을 기점으로 지금 막 오후장에서 드라이브 걸면서 올라타는 부분인데, 올라타는 폭이 보시면 올라타는 몸통의 못난이 뚱땡이가 조금 더 뚱뚱하게 나타났다가 지금 날씬이 뚱땡이가 하나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올라가는 폭도 되게 약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 이 관점에서 정확하게 안착 시도가 앞으로 1시간 정도 내외에서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매수 우위 쪽으로 전환하시는 게 좋겠고, 이탈 나오기 시작하면 매도 우위 쪽으로 보면서 외국인 강도 따라다니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만기를 앞두고 오후장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겠다, 황금 라인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전략은 샘플러스에서 김대웅 멘토님의 공개 방송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파워 비법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탑픽주부터 테마주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내일 있을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은 쉬어가는 가운데 오늘장 탑픽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하나씩 분석을 해볼게요. 네, 오늘 준비한 탑픽주는 OCI 그리고 락앤락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OCI. 좀 시장에서 관심이 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서 장중에 한 4% 이상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OCI 어떤 점들 좀 주력해서 살펴볼까요? 예,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 주도 섹터의 상승 흐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가 좀 진행이 되면서 양호한 모습들, 쭉 순환매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태양광 업체 그리고 태양광 섹터들과 그다음에 풍력 섹터들이 금일 같은 경우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OCI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경기 회복에 따른 그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OCI 리소스가 이번 주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좀 상장을 합니다. 이러한 좀 모멘텀을 좀 가질 수도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내 자회사가 일단은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도 어느 정도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이 경기 회복에 따른 이런 그 수혜가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순환이 돌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OCI 설명 들어봤고요. 또 오늘장 탑픽주로 앞서 락앤락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좀 중국의 소비 관련해서 어떤 좀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 아닐까요? 예, 락앤락도 네. 마찬가지로 뭐 내수 소비 쪽 섹터로 들어갑니다. 일단은 네. 경기 민감 섹터보다는 어느 정도 내수 섹터에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의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경기 회복이 되면서 어느 정도 경기 민감 섹터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경기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내수 촉진 부분들까지도 일단 포인트를 좀 맞추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어느 정도 깊은 좀 조정을 받았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3분기에 대한 실적 부분들, 즉 중국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착을 하고 있는 내수 섹터 같은 경우라면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날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뭐 환율적인 부분들 때문에 수출주에 비상이 걸렸다라는 그런 기사거리도 좀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기사거리가 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가 진행이 되는 그런 사이에 내수 섹터들이 어느 정도 좀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락앤락 좀 차트를 보니까 장대 양봉이 그려지고 있는데 거래량도 좀 실리고 있고요. 좀 대응 전략을 짜 본다면 락앤락 같은 경우는 매수 적정 가격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락앤락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차트를 좀 보시기 전에 수급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는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수급 상황은 좋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포인트로 맞춰봐야 될 부분들은 고점을 2011년도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하락 추세대를 금일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 241선에 대한 상당 부분의 좀 저항대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 자리대를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거래량까지 좀 동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중기 추세대가 이탈을 하고 이제 돌파를 하고 어느 정도 비추세 혹은 상승 추세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24,500원권역부터는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좀 폭넓게 매수를 하신다면 현 구간부터 일단 충분히 분할 매수 좀 포인트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여유 있게 29,500원 정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2,500원 정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락앤락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수 적정 가격 24,500원 이하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 그리고 목표가는 29,500원, 손절가 22,500원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검색 베스트 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에 오른 종목부터 살펴볼 텐데요. 1위에 오른 종목입니다. SY코퍼레이션이 올라와 있습니다. 잦은 상장 폐지를 결정한 SY코퍼레이션 오늘부터 24일까지 정리 매매 기간인데요. 오늘 하루 만에 주가가 6만 원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2위에 오른 종목은 OCI입니다. 이번 주 안에 OCI 자회사가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다고 하죠. 또 9월엔 태양광 시황이 반등할 거란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3위 오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군요. 장 초반 1% 넘게 올랐는데 현재는 좀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램시마 제품이 유럽에서 판매 승인을 받은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4위에 오른 종목 한진해운인데요. 해운주 흐름도 양호한 가운데 한진해운은 연고체를 발행한다고 하죠. 오늘 검색 순위 4위에 올랐습니다. 자, 5위에 오른 종목은 금호종금인데요. 뚜렷한 이슈는 없지만 주가가 4%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멘토님, 이중 좀 관심 갖고 매수해도 괜찮겠다 싶은 종목이 있습니까? 네, 종목 매수할 만한 종목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좀 네. 토픽을 꼽아보면 OCI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개방송에서 좀 몇 번을 좀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일단 태양광 섹터의 뭐 대장주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침체 구간에 있었을 때에 어느 정도 치킨 게임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살아남을 방법, 이제 살아남는 분만 남아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 하락적인 이 하락 추세대를 좀 돌파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잠깐 보시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꾸준하게 최근 들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과거에 2011년도에 65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던 종목이 정말로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대를 좀 벗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241선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동반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 아마도 7월 하순경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말씀드렸을 때 약 15만 원대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여유 있게 보게 된다면 더블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일단 매수 접근을 해보게 된다면 17만 원 이하 권역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24만 원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5만 5천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 멘토님과 OCI 좀 대응을 해보신 분들은 수익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의할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먼저 1위에 오른 종목이 SY 코퍼레이션이죠. 이 종목 좀 생소하기도 한데 이 차트 흐름 좀 맞는 겁니까? 이 미친 주식입니다. 네, 미친 주식이고요. 이런 종목 절대로 보시면 안 네. 됩니다. 일단은 뭐 어느 정도 루머가 좀 도는 것 같습니다. 뭐 청산 가치가 얼마만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거래량도 이제 3만 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참 제가 주식하면서 이렇게 올라간 종목은 처음 봅니다. 이거 쓰레기 주식입니다. 이런 거 종목 보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앞서 살펴보니까 24일까지 정리 매매 기간이라고 해요. 그 사이에는 어떻게 좀 주가가 흘러갈까요? 일단은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를 것 같은데요. 네. 아마 밀려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금일 주식시장에서 현물시장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이런 수익 중인데요. 6거래일 정도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거래량도 없고 유통주식 수도 거의 없는 그런 주식인데요.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런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단 한 주도 매수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좀 잘 참고해 보십시오. 한 종목 더 좀 살펴보고 싶은데 금호종금입니다. 뚜렷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검색순위 5위에 좀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금호종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제 그 매각 관련된 이런 어떤 이슈거리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뭐 거래량이 좀 동반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뭐 M&A가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이 금호종금도 마찬가지로 일부 자본 잠식 기업입니다. 즉 실적이 안 나오고 적자 규모가 점차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 종목은 많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보지 않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누가 뭐 인수를 하고 뭐 이런 재료들이나 호재 혹은 루머 같은 부분들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를 좀 범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일단 기준은 일단 자본 잠식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관리 종목 이런 종목군들은 아예 관심에서 좀 배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검색순위 베스트 5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뜨거운 테마주가 있다면 어떤 테마주가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인데 어떤 테마주 살펴볼까요? 예, 금요일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섹터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상승 모멘텀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쪽과 풍력 쪽이 있는데요. 일단 뭐 오늘장 같은 경우 OCI라든가 S에너지 이런 종목군들이 있고요. 현진 풍력 쪽에서는 현진 소재라든가 용현BM, 태웅 이런 종목군들이 금일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섹터별 순환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조선 기자재 섹터가
풍력 사업과 함께 연계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조선업 쪽의 업황이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조선주들이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키높이를 맞추기 위한 그런 상승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산업재 섹터 쪽에서 이 회복을 하게 된다면은 풍력 쪽과 조선업 쪽이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리포트도 좀 나왔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그러한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해줬으니까 숨고르기 형태에서 어느 정도 순환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태양광과 풍력 관련 테마주가 오늘 좀 뜨겁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설명 들어봤는데, 그 가운데 좀 매수 가능한 종목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지도 말씀 들어볼게요. 예, 제가 준비한 종목은 동국 XNC라는 기업입니다. 금일 10%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기술적인 차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2011년에서 2010년도에 고점을 형성해주고 난 이후에 그 꼭지에서부터 하락세대를 벗어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유심히 좀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2010년도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금 현재 하락세대를 돌파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먼저 키포인트를 좀 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241선 위에서 놀고 있는, 아니면 돌파를 해주는 종목군들이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한 가지 더,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그런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 동국 SNC 같은 경우는 딱 조건이 맞아 떨어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나오면서 거래량도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원고를 좀 일찍 쓰다 보니까 매수 네. 단가가 조금 낮게 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일단 4,300원 정도로 좀 돼 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 무리하게 좀 따라 들어가지는 말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500원 정도에는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5,8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3,8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동국 SNC 매수 적정 가격은 4,500원 정도 좋겠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목표가 5,800원, 손절가 3,800원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한 정재 멘토님의 공개 방송 샘플러스에서 장중 내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증식교 힐링 레슨 함께하겠습니다. 네, 증식교 힐링 레슨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이고요. 전화 02-3153-2619번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명쾌한 상담 도와주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의 참여가 지금 쏙쏙 들어오고 있는데 첫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저 간략하게 아이고, 본인 어떻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전화가 돼서 고마워요. 아유,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네. 예, 어머니, 점심은 좀 드셨고요. 예. 네, 그러세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좀 종목에 대한 고민은 없으신 것 같아요. 기분 좋으신 것 같은데. 그때 잘했는지 못했는지. 네.
자, 그럼 저희가 여쭤보려고요. 한번 평가를 해드릴게요.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만도요. 만도요? 예. 네.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좀 비중 여쭤볼게요. 저 며칠 안 됐어요. 12만 9,500원. 12만 9,500원이요. 10%요. 10%. 지금 예. 딱 현재가네요. 그래요? 네. 예.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네. 예. 그럼 이 만도 이 종목은요. 그럼 어떻게 좀 매수하시게 된 거세요? 추천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좀 방송을 가지인데. 보시고. 네? 두 가지인데. 아, 네. 만도 그리고 다른 종목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웅진 네. 에너지. 웅진 에너지 2,050원에 100%예요. 2,050원이요. 네. 2,050원. 이게 비중 100% 맞으세요? 예. 아. 이거요, 내가 네. 몇 번, 처음에 이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해가지고 상당히 물을 많이 먹었어요. 네. 그래가 나와가지고 지금 두 번째 들어갔어요. 근데 예, 두 번 그러시군요. 어머니, 이 성공을 웅진, 했어요. 잠시만요. 웅진 에너지가 지금 비중이 100%가 아니라 90%가 아닐까 싶거든요. 만도의 예. 비중이 한 10%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전체 이 포트폴리오에 만도하고 웅진 에너지 두 종목이, 그것밖에 없어요. 네, 두 종목 담겨 있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웅진 에너지 매수하신 가격대가 2,050원. 근데요. 네네. 웅진 에너지가 그 회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바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김선 네. 대표님 옆에 계시거든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하나씩 직접 여쭤봐 주세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만도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예. 자, 만도는 지금 현재가시고요. 이게 지금 좀 힘이 없어요. 그쵸? 최근 들어서 약간 힘이 없습니다. 자, 만도가 지금 가장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만도가 최근에, 그러니까 가장 잘하실 것 같아요. 그 연기금 10% 룰 완화됐기 때문에 주가가 잘 갔잖아요. 자, 네. 그런데, 최근에 약간 기관들의 흐름에서는 매도세가 조금씩 눈에 잡힙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수익을 내고서 이제 일부 몇몇 기관들은 좀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약간 조금 흔들리는 건데, 네. 수급상으로는 괜찮지만서도 오늘의 수급상 살펴보자면은 오늘 외인이 소폭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이 한 8,000주 정도가 매도세가 일단 잡힙니다. 자,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나가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금 지수에 대한 하락폭을 염두에 두고서 조금 물량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까지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싶었는데 만도는 지금 짧게 볼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예. 아니고요. 자, 제가 만도의 지금 주봉 차트를 보니까 주봉상으로 봐서는 이제서야 주봉 60주선 위에 안착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이 약간 조금 빠져나가곤 있지만서도 그래도 외인들이 다시 빠져나갔던 외인들이 오히려 만도 쪽에서는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관들의 수급을 다시 외인들이 받쳐주면서 기관들이 매매 물량을 먹어가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린다면 다음 라인으로 보셔야 될 라인이 그러니까 2012년도에 계속 머물렀던 라인이 16만원 초반대예요. 16만 17만원 정도 사이요. 그 라인 정도까지가 반등 주는 라인이 또 주봉상으로 또 120주선 라인이기 때문에 조금 연말 실적까지 확인을 하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16만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셔야 되고 단기적으로 좀 흔들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밀린다면 지금 한 12만원 후반대 정도까지, 그러니까 12만 5천원 정도까지 생각해 볼게요. 한 12만 5천원 정도까지는 한번 밀렸다가 좀 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좀 차트상에 21선 라인을 타고 가기 때문에 모양새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12만 5천원 정도까지 깨지더라도 부탁드리는 것은 놀라지 마시고 버티셔야 되고요. 네. 12만 5천 원 되면 한 10% 더 사도 돼요? 네, 충분히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한 12만 5천 원 아래로 내려온다면은 매수 비중을 좀 늘리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큰 걱정은 마시고 가져가시되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만드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웅진 에너지인데 웅진 케미칼 이제 M&A 이슈로 인해 주가가 같이 가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웅진 에너지 지금 10% 이상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이 M&A 이슈권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슈예요. 그래서 웅진케미칼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은 꾸준하게 오늘도 3% 정도 이제 반등을 주고 있지만 저도 그 이슈로 인한 부분이 8월 말에도 한번 나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급등을 줬는데 이게 지금 확실한 포인트는 지금은 파시면 안 되고요. 지금 LG화학이랑 GS 에너지 쪽인가요? 몇몇 군데에서 지금 이 회사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인수됐다 그러면은 그때 한 번 더 튀어 올라갈 겁니다. 네.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빠져나오시면 좋겠어요. 네. 그 모멘텀 자체가 사라지고 나면은 주가 흐름이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요, 이 회사가 네. 딴 데로 가게 되면은 더 좋아질 수 있잖아요. 웅진 케미칼이 이제 인수가 들어가는 거고, 예. 웅진 에너지는 이제 같은 관련주로서 이제 상승을 주는 거거든요. 아, 예. 네, 그러니까, 뭐, 지분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될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회사가 넘어가고 난 이후부터 해서는 모멘텀이 조금 많이 줄어듭니다. 확 절반 이상 줄어들어요. 예. 그러면 그때는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래량 터져가지고 좋은데, 이미 7월, 8월 같은 경우에 같은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전 라인에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횡보했던 4월부터 횡보했던 라인인 2,000원, 2,200원, 2,300원대까지 있다가 같은 라인에 있다가 또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 건데 케미칼 인수 끝나면은 이 종목도 힘없이 한번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그땐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가져가시고 케미칼 인수가 결정됐다 그러면 아마 하루 정도는 급등을 줄 거예요. 예. 그럼 그 포인트 아마 가격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려보자면 한 번 네. 더 간다면 한 2,000원, 700원 정도? 예.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를 기점으로 하셔서 예.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예. 만약에 좀 그렇지 않고 좀 꺾일 가능성이 꺾인다면 그때는 제 2,3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정리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가져가시는데 알았습니다. 예, 2,300원 네. 깨지 않으면 가져가시고요. 예. 깨면은 빠르게 익절하고 나오시는 거 아우, 말씀드려볼게요. 예. 아우,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답변 좀 도움 되셨나요? 예, 정말 고맙습니다. 대응하시다가 또 어렵다, 예. 궁금하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실시간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 엔지니어링이 들어와 있는데요. 8537님의 종목이기도 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84,800원, 이 비중 30%. 단기 목표가와 전망 알고 싶습니다라는 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현재 좀 이 구간이세요.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단기적으로 네. 보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뭐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나오고 계세요. 지금 89,200원대 가격 형성하고 있죠. 네. 주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오늘도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나홀로 상승입니다. 건설주 중에서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자, 수주 가능성, 수주 증가 가능성, 연말까지 수주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난단 말이죠. 자, 최근에 수급 상황 살펴보자면 역시나 굉장히 많은 물량의 기관, 특히나 기관이 아니고 외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4일 연속 굉장히 많은 물량이. 근데 기관은 그 전에 매수했던 물량들을 좀 정리하는 모양새가 굉장히 눈에 들어옵니다. 조금 팔고 나가는 듯한. 근데 최근에 또 수급 상황 살펴보자면 기관들이 전반적으로 해서 코스피 쪽에서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 흐름이 조금 꺾여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흐름은 안 나와요. 그럼 오늘의 상황은 어떠냐? 오늘 상황 살펴보자면 삼성 엔지니어링 외인들이 지금 64,000주 매수가 잡혀주고 있고요. 기관들이 지금 한 1,000주가량의 순 매수가 일단은 잡힙니다. 이게 지금 1시 반 정도 기준으로 잡히는 건데 반등이 나와준다면요. 기관들의 매수가 좀 더 나와주고 오늘의 상승폭은 외인들의 힘이지만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와줘야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기관들의 힘은 없는 모양새예요. 그러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121선 위로 탁 안착을 오늘 시켜놨습니다. 놨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지금 상황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 구간이기도 하고요.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라인 자체, 그러니까 좀 박스권 라인을 돌파, 고점 라인을 좀 확대해 볼게요. 잘 안 보이네요. 자, 고점 라인을 돌파해 주면서 주가가 다시 안착을 시켜놨는데 그 다음 라인 자체가 그 다음 부딪힐 라인이 한 9만원 중반대 정도 라인, 선을 한번 그어보자면은 한 9만, 한 5천 정도 라인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또 한 번의 차익 실현 물량이 욕구가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서야 20주선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럼 그 다음 라인은 어디냐? 다음 라인 당연히 또 한 번 일봉상에 걸렸던 부분이 10만원대 라인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 라인을 뚫고 가야 됩니다. 굉장히 힘겨운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기관들의 매도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서 좀 더 보유 의견을 드리지만 네. 분명한 것은 기관들의 매수가 오늘 들어와 주면서 내일 동시만기 이후부터 해서 다시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죠. 코스피 전반에 걸쳐 들어와 줘야 됩니다. 지금 민감주들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게 기관들이 아니고 대부분 외인들이거든요. 외인들이 한 번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좀 걱정이지만서도 수주 가능성 때문에 또 주가가 간다는 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한 95,000원 정도까지는 갈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때까지는 가져가시는데 그 이후에 기관들의 수급이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아니면 내일이나 모레 시작으로 해서 9월 그러니까 9월 전까지 좀 강한 매수가 들어와줘야지 10만 원 이상 뚫고 가면서 그렇게 빠졌던 15만 원까지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수급 보시고요. 내일 수급 보시고 금요일까지 수급 보셔서 기관들의 조금이나마 매수가 들어온다. 또 기관의 매도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그땐 가져가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분께서는 좀 이벤트가 많다 보니까 단기 목표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일단 내일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도 불구하고 단기 목표가는 95,000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좀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95,000이 딱 라인상과 또 수급상으로 봤을 때 맞는 구간이고요. 기관들의 매도세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관 매도가 오늘 좀 많을 경우에는요. 조금 그래도 비중은 일단 축소하시고 다음 주장 대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이라도 좀 수익을 내고 있으셔서 참 부럽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십시오. 자, 다음 종목 상담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에스텍파마가 들어왔는데요. 6824님의 종목이기도 합니다. 에스텍파마 매수하신 가격대가 13,150원, 비중이 30%라고 하십니다. 좀 손실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대응 전략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네, 에스텍파마가 주요 매출원이 일본으로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좀 이쪽 관련 의약품들이 재미가 조금 없어요. 특히 에스테파마 더불어 제타 관련주도 마찬가지인데 에스테파마의 최근 차트 흐름부터 좀 살펴보자면요. 10,000원은 깨지 않는 시도가 나타나주면서 주가가 다시 6월달 바닥에서부터 서서히 21선을 타고 가는 모습이 나타나줬단 말이죠. 요 포인트인데요. 다시 그 포인트가 8월 말부터 시작해서 다시 바닥 라인이 조금 잡아가는 그런 모양새가 좀 잡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그러면 이 시점부터 해서 반등이 나올 만도 한 시점이 지금 서서히 좀 다가오는 게 차트상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크게 보자면요. WJ 패턴 자체가 좀 나와주면서 주가 흐름을 다시 한번 견인해가는 모습. 그렇다면 1차적으로는 21선 위로 안착해주면서 13,000원 정도까지의 가격대가 나와줘야지 이 정상인 차트의 모양새인데 수급이 받쳐주는지 봐야 됩니다. 자, 에스테파마 수급 창을 열어봤는데요. 자,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한 달 동안 특히 이 부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볼 거냐면요. 8월 거의 말부터 제가 수급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8월 말부터 보자면요. 8월 말부터 지금 수급 상황이 한 20일부터 볼까요? 기관들의 30만 주 매도세와 외인들이 6만 주 매수세, 그리고 개인들이 23만 주 매수세가 잡혀주고 있는데 확실하게 눈에 띄는 것은 최근에 기관들의 매도 흐름 자체는 조금 굉장히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게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다면 그렇게 빠졌던 7월부터의 수급 상황을 같이 살펴보자면은 7월부터 해서는 어떻게 볼게요? 기관들 역시나 매도세가 진행된 모습이고 개인들도 오히려 매도세 굉장히 강하고 외인들이 매도세 나가는 모습 봤을 때는 아직 확실한 수급적인 부분에 해결은 안 나오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국내 측이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여타 다른 관련주들이 상승폭이 특히나 대장주 셀트리온만 조금 최근에 다시 반등을 주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약간은 조금 소외됐던 그런 관련주들 상승을 줄 것이냐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측면도 있지만서도 확실하게 수급이 해소가 안 되는 이상은 이 종목 가지 않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급등했던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상에 봤을 때 작년 2012년도에 이렇게 급등했을 때 저도 굉장히 많이 봤던 종목인데 정말 굉장히 많은 기관들의 수급이 잡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모양새가 전혀 차트상으로 나와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소리죠. 수급적으로 해소가 안 될 경우까지는 계속 이 현재 가격 그러니까 11,000원대 12,000원 아래 구간대 계속 12,000원 정도 계속 머무를 것으로 판단이 돼요. 잠깐 급등을 할 때 21선 위를 한번 솟구쳤다가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약간 마이너스 5% 내에 손해를 보시고 빠져나오시던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 매수가 좀 잡혀주면서 들어오길 조금 기다리시던가 지금 최근에 일본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주가도 같이 힘을 좀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기다리시던가 아니면 네. 한 12,500원 정도 튀어 올라갈 때 그때를 이용해서 비중을 줄이시거나 빠져나오시거나 큰 폭의 상승 자체 나와서 한 14,000원 정도까지는 가기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판단하시고서 조금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에스텍 파마 12,500원까지는 짧게 보고 대응을 해보자라고 하시거든요. 그 이후에는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지가 중요하니까 그 부분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로 포털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종목들 공개하겠습니다. 네, 총 3종목 보유하신 분인데요. 동양기전입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1,300원, 현재 좀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모비스, 매수하신 가격대가 26만 8천원이고요. 현재 수익 구간이 있으시죠? 다음 종목은 현대차, 매수하신 가격대가 26만 1,500원이었습니다. 네, 문자로 상담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이분께서는 좀 현대차, 현대모비스, 자동차 좀 주로 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대응 전략 짜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동양기전이 예. 정말 좋은 매수가를 가지고 계세요. 네. 1,300원이신데요. 거의 뭐 20% 정도 가까이 수익이 지금 현재가로 나고 있는 상태십니다. 자, 오늘 좀 밀립니다. 오늘 밀리는 이유 굉장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차트 흐름상으로 봐서도 좀 고점 라인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라인 자체 선을 한번 그어보자면요. 12,500원 라인이 항상 좀 맞고 떨어졌던 라인대입니다. 이 당시의 모멘텀과 지금 모멘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지금 오늘 수급 상황 살펴보자면은 역시나 외인들 75,000주 매도가 잡혀 결정이 난 상태고요. 기관들도 7,000주 이상 매도세가 나옵니다. 최근에 수급 상황 굉장히 긍정적이었지만서도 주가를 끌어올렸던 외인들과 특히나 기관들 같이 좀 매도가 나가는 흐름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 종목은요. 지금 가져가셔도 되겠지만서도 비중 축소하시는 게 맞습니다.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시고요.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만 가져가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가져가시다가 좀 더 흔들려서 12,000원 라인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요. 전량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50% 빼시고요. 50%는 가져가시는데 12,000원 깨지 않을 경우에만 가져가시고 깰 경우에는 전략 이익 실현하는 그렇게 방법을 취하시는 게 낫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현대모비스를 살펴볼게요. 현대모비스 아까 좀 만도랑 같은 이제 흐름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자, 현대모비스가 최근에 주가를 굉장히 조금 양호했죠. 근데 오늘 역시나 1.3% 정도 빠집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밀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수급적인 부분 역시나 현대모비스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도가 잡혀주고 있어요. 최근들의 수급 살펴보자면은 정말 꾸준하게 많은 물량들의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기관들도 잘 들어왔던 모습이었는데 하지만 이게 지금 약간 걸리는 게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일 동시만기 남아 있고요. 시리의 사태 해결됐더라도 다시 한번 좀 악재로 적용한다는 게 바로 이제 원달러 가치가 다시 원화 강세가 좀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경우에는 여지없이 외인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영향 따라서 고스란히 약간 종목들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현대모비스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당연히 그 흐름에 있기 때문에 오늘의 매도세 나가는 걸 봤을 때는 조금 더 흔들려서요.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한 28만원 아래 정도까지는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떨어지면 27만 5천원 정도까지도 밀렸다가 다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약간 조금 소나기는 피하고 가시던가 아니면은 정말 만도처럼 장기 보유 하시던가 두 가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가지고 조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현대차 볼게요. 자, 현대차를 보겠습니다. 현대차 정말 잘 갑니다. 21선 타고 간 듯 했는데 최근 8월 말부터는 11선을 타고 가고 있어요. 정말 잘 가고 있는 모습인데 파업 이슈도 잘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요. 확실하게 좀 파업 그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면 조금 이제 추석 전에 조금 털고 가려는 의지 참 얄밉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겠습니까? 자, 하지만 그 현대차가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파업했던 것과 무관하게 주가 상승을 했었고요. 또 한 번 새롭게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사실 현대차 주봉으로 보면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자 보세요. 선을 한번 그어보자면요. 오늘 가격으로 긋자면 거의 물려 계신 분들이 이제 없습니다. 대부분 다 수익 중이시라는 거죠. 언제만 물려 계시냐면요. 2012년도 4월 딱 이때 매수하신 분들만 지금 물려 계신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 바닥권에 매집하셨던 분들이 다 지금 수익 중인 구간이라고요. 당연히 지금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는 라인. 하지만 굉장히 많은 물량의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주가를 상승시켜 줍니다. 근데 오늘 상황은 어떨까요? 오늘 상황 외인들 들어오네요. 정말 좀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들도 17,000주 매도, 기관의 매도가 나가고 있는데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외인들과 기관들의 최근 흐름 따라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주가는 조금 더 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큰 걱정은 마시고 똑같습니다. 만도처럼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주가의 고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26만 원대부터는 정말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올 가망성, 25만 원부터 26만 원 사이에는요. 그 부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가져가시다가 언제는 깨지면 매도하셔야 되면요. 24만 원 라인 뚫고 내려갈 경우에는 조금 정리하셔야 됩니다. 비중 축소 그때 하시고요. 지금은 전량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못해드린 종목 내일도 상담 이어지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95포인트로 2000선까지 5포인트 남은 상태이죠. 오늘 종가 어떻게 형성할지 이어지는 저희 방송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후장 파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